자, 저번 시간에 우리 별의 탄생,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거기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지구의 형성. 자, 지구는 알다시피 빛을 내지 못해요. 빛을 내지 못하니까 별이 아니죠. 별이 아니고 태양과 같은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주위를 공전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 행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태양 주위, 별 주위에 지구 말고도 행성이 8개 행성이 있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그 뭐 다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하고 태양하고 같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기억나나?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였지? 수소. 그 다음 많은 게 헬륨. 그래서 수소, 헬륨 그런 가스 덩어리 또는 수소, 헬륨 말고도 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자욱하게 껴있는 곳이 있다 그랬어. 이거를 성운, 가스구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이면은 태양계 성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고,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물질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성운이 수축을 하죠. 근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수축한다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이 회전하면서 가운데로 몰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이 가운데로 몰려서 뭐가 탄생하는 거야? 별, 태양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주위에 남아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뭉쳐갖고 조그마한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되는데, 요 조그마한 돌덩어리들 요거 뭐라 그러니? 조그만 거. 맨 처음에는 미행성이라고 해요. 미행성. 미자가 미세하다 그런 얘기야. 조그마한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얘가 회전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서로 충돌을 하죠. 충돌하면은 깨져갖고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지만 요 미행성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큰 게 있으면 조그만 게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 박혀버리죠. 그래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요 미행성들이 충돌을 해서 커져서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행성이 되는 거죠. 지구 같은 행성.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어. 그럼 지구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뭐.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자, 그래서 이 그림에 있듯이 미행성들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적어볼게요.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면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죠. 근데 이게 충돌을 하다 보면은 부딪힐 때 마찰이 생기잖아.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행성들이 충돌하고 있는 당시에는 이 마찰열 때문에 이 지구가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였어요. 그걸 이제 마그마의 바다라 그래. 다 녹아가지고 마그마의 바다. 다 녹아있는 마그마 형태인데 지구 전체가 바다같이 마그마 덩어리였다. 그럼 마그마인 이유는 미행성이 충돌할 때 열에 의해서 녹아갖고 마그마가 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지구가 이렇게 마그마야. 액체야. 액체면은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럼 이 안에 있던 성분 중에 무거운 거는 가라앉을까 뜰까?
무거운 건 가라앉겠죠. 그래서 무거운 게 가라앉아서 핵이 된 거예요. 핵. 그리고 가벼운 건 어떻게 될까? 뜨겠죠.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가벼운 걸로 위로 뜨겠지. 그래서 가벼운 건 떠서 누가 됐다? 멘틀이 된 거예요. 멘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듯이 너네 지구 내부 구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세 번째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다시 한번 쓰면 핵은 무거운 성분이 가라앉아서 핵이 되고 멘틀은 가벼운 성분이 떠가지고 멘틀이 되죠.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그럼 이제 미행성체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거의 충돌이 끝났어. 이제 충돌해서 자꾸자꾸 커지면 이제 미행성체들이 좀 적어지겠지, 그치? 그럼 충돌이 거의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럼 더 이상은 충돌이 안 일어나니까 이 뜨거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서서히 식죠. 서서히 식어요. 서서히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져요. 맨 처음에 지구에서 만들어진 지각을 원시 지각이라고 해요. 원시 지각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식어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 지구가 식으면은 요 가장 겉에 있는 멘틀 부분이 먼저 겉에부터 식겠죠. 겉에부터 식어서 멘틀 부분이 딱딱하게 고체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게 뭐가 돼? 지각이 된 거죠. 지각. 그리고 하늘에 맨 처음에 뜨거운 마그마였으니까 이 안에도 이제 물 성분들이 있거든. 물이 있었어요. 근데 뜨거우니까 물이 전부 다 어떻게 될까? 증발을 해요. 증발을 해서 지구 겉에 이렇게 수증기가 엄청 많았대요. 요 안에 있던 물성물들이 증발을 해서. 근데 이 수증기들은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대기에 존재를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지구가 차가워졌으니까 이 수증기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너네 기체가 차가워지면 뭘로 바뀌지? 액체로 되죠? 그래서 이 하늘에 많이 떠있던 수증기들이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서서히 냉각이 되면서 물방울로 바뀐 거야. 그래서 두두두두두 이제 비가 돼서 막 떨어진 거야. 그게 떨어져서 지각 위에 바다가 생긴 거야.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뭉치는 것을 응결한다 그러죠? 응결해서 비가 내려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지. 그게 이 지각 위에 바다가 된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나중에 뒤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생명체가 아직 탄생을 못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아직 육지에는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왔거든. 너는 자외선 막아주는 대기 성분, 대기층을 무슨 층이라 그러지? 오존층이라 그러죠. 맞아, 오존층. 근데 아직 오존층이 형성이 안 돼 있어. 원시 지구에는. 그래서 태양에서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 자외선을 생명체가 맞게 되면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지에는 생명체가 탄생하지 못하고 바닷속까지는 그 자외선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 이게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 미행성체들이 부딪혔어. 그럼 충돌 열에 의해서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였어. 그럼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떠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
서서히 지구가 식으면서 멘틀이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있던 수증기들이 비가 돼서 떨어져서 바다가 되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됐나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책에 써 있으니까 한 번씩 받도록 하시고요. 밑에 요거 기본 문제는 선생님 교사님과 답이 있다. 자, 기본 문제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기억 떠올려가면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 맞추고 모르는 건 해줄게. 자, 뭐 헷갈리는 거 없다고 하니까 거기 넘기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선생님 매번 강조하듯이 그래프 볼 때는 X축하고 Y축 잘 보세요. 자, X축이 뭐니 지금? 지구가 형성됐을 때부터 시간. 너네 지구 나이가 몇 억 년이지? 네? 전에 한번 가르쳐줬는데. 너네 일단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한 점에서 폭발해서 생겼지. 우주 나이는? 요 기억해? 138억 년쯤 됐대요. 이 숫자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태양하고 지구가 같이 형성이 됐거든? 그래서 태양의 나이, 지구의 나이가 같아요. 몇 억 년? 이거 대충 보면 몇 억 년이냐? 46억 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어. 근데 Y축이 뭐니? 기체의 분압. 분압이 뭐냐면 부분압력이라 그래서 공기가 있을 때 공기 중에 어떤 기체들이 얼마만큼의 압력, 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압이라 그래. 그리고 너는 현재는 공기가 어떻니? 현재 너네 대기 중에 공기의 성분을 보면은 수증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수증기는 장소마다 좀 달라. 예를 들어서 바닷가 지역은 어떨까? 바닷물이 증발하니까 수증기가 좀 많겠죠. 그리고 뭐 저런 산간 지역, 물이 별로 없는 산간 지역은 또 수증기가 적겠지. 그래서 수증기는 지역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수증기를 제외하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가 무슨 기체니 현재? 질소가 제일 많죠. 화학식으로는 N2 이렇게 써요. 이제 뒤에서 오늘 이제 그 원소 기호들 좀 주기율표 이런 것들 자세하게 배울 텐데 질소가 N2, 질소가 공기 중에 한 78%. 그 다음 많은 게 누구지? 산소 O2. 산소가 21%.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서 거의 99%예요. 그 다음 많은 게 누군지 아니? AR이 뭐지? 아르곤. 그 다음이 아르곤이고 CO2가 뭐죠? 이산화탄소. 뭐 이런 순서대로 공기 중에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요거 두 개 합해서 거의 99%니까 나머지 기체들은 합해봤자 1%도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 차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현재 보면은 질소가 78%, 탄소가 뭐 21%, 이산화탄소는 뭐 0.03%, 뭐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근데 지구가 탄생했을 때 과거의 지구의 성분은 지금하고 어떨까? 좀 달라요. 맨 처음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보자. 질소부터 한번 볼까? 어디다 쓸까?
됐을까? 첫 번째 질소. 질소는 지구가 탄생했을 때나 지금이나 대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때? 비슷하지. 그래서 질소는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왜 변화가 없냐면은 질소 기체가 굉장히 안정한 기체거든. 안정하다는 건 뭘까? 다른 거랑 잘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잘 반응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질소가 지네들끼리 N2,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N하고 N 질소가 이렇게 결합을 3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해서 이제 배울 거야. 그래서 미리 잠깐 봐주시고, 이 결합은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까지 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3개나 결합하고 있어. 그럼 요 질소 원자랑 이 질소 원자랑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지. 그럼 다른 물질이 옆에 있어도 얘가 떨어져가지고 잘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잘 안 해요. 지네들끼리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 그래서 질소는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기 중의 성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산소부터 볼까? 산소. 산소는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산소가 없어. 근데 나중에서부터 어떻게 돼? 산소가 생겼지. 왜 생겼을까? 대충 한번 생각해 볼래? 왜 생겼을 거 아니야, 산소가? 지구가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생명체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막 탄생을 하고 하다 보면은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적을까? 산소는 차츰 어떻게 돼? 증가했죠? 이 그래프와 같이 증가한 이유가 생명체들이 탄생하면서 광합성하는 세균이 탄생을 하고, 광합성하는 세균으로부터 이제 또 뭐 동물, 식물들이 막 탄생을 해요. 그래서 광합성하는 생물에 의해 어떻게 돼?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광합성은 알죠? 너네 광합성할 때 무슨 기체 흡수하지? 이산화탄소 흡수하죠, CO2. 그리고 뭘 방출해? O2, 산소 방출하지? 그리고 광합성을 하다 보면 산소가 자꾸 방출이 되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니? 양이 어떻게 됐어? 원시지구에는 굉장히 많았지, 그치? 근데 양이 줄어들어, 그치? 비율이 줄어들어. 얘는 차츰 감소해요. 그럼 얘는 왜 감소할까? 아까 봤던 광합성의 영향도 있겠죠. 광합성하는 생명체들이 탄생하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생명체 안에 좀 들어갔겠지. 물론 생명체들이 호흡도 해요. 호흡할 때는 어떻게 되지?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뭘 방출시켜? 산소. 네, 생명체들이 이제 호흡도 하죠. 사람같이. 식물도 호흡해요. 호흡할 때는 뭘 흡수해? 산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뭐 광합성에 의해서 약간 줄어들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호흡하면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이 이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차츰 땅 속의 성분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땅 속에 석회암, 석회석 또는 대리석, 석회암의 형태로 땅을 직권이라 그러지. 직권에 얘가 쌓여요. 참고삼아 석회암이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있는지 아니 혹시? C가 뭐지?
칼슘이죠. 이거 탄소하고 산소니까 탄산칼슘 이렇게 읽어. 탄산칼슘. 이게 석회암, 석회석의 성분이거든.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점차 석회암의 형태로 땅속에 막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물에 녹아.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거든. 탄산이 됐다가 이렇게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탄산 이온 형태가 됐다가 얘가 땅속에 탄산칼슘 형태로 석회석의 형태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차츰 직권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대기 중의 양을 줄어들었다. 이것도 좀 한번 알아두세요.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뒤에는 이제 문제들이 나올 텐데요.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보면 사진 찍어주는 것도 나중에 복습 한 번씩 하고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뒤에 문제 너네 지금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니까 선생님 강요는 안 하는데 저기 시간 될 때 한 번씩 풀어봐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서 가져와서 좀 물어보고. 알았니?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단원까지 끝났거든.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일단 너네가 어떤 문제를 좀 어려워할지 대충은 짐작은 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자기가 어려운 거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자, 넘어가서 46쪽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46쪽에 가면은 이제 원소, 뭐 주기율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1학기 때, 중학교 때 1학기 때 배웠지, 원소. 원소기호 첫째 시간에 선생님이 좀 써주기도 했고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니 이제? 시간 될 때 외우세요. 이거 어차피 외워야 돼. 자, 그럼 원소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 지구 탄생, 지구 탄생이네. 우주 탄생, 그 우주에서 또 별의 탄생, 그리고 별 주위의 행성의 탄생, 그리고 행성 안에서 우리 지구 같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이제 나타나고, 생명체나 지구 안에 있는 물질들은 다 원소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그 원소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원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니네 원소, 원자, 분자를 구별할 수 있니? 그래? 원소는 뭔데? 그래, 기본 성분. 그럼 원자는 뭔데? 원자. 물질이 이루는 기본 입자. 왜 엄지손가락으로 왜? 그 원자가 있어? 분자는 뭔데? 이런 분자는 원자끼리 결합한 거.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 이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니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써줄게. 봐봐. 원소가 나왔으니까 원소는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뭐야? 기본이 되는 성분이에요. 성분. 그리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되는 입자가 되고, 분자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 많은 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물 화학식이 어떻게 돼? H2O죠? 그러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얘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배울 거야.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물 분자는 이런 모양인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요. 왜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물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니? H가 뭐지?
수소. O가 뭐니? 산소. 그래서 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너네 여기서 알갱이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지? 원자라고 그러죠. 원자. 그럼 이 덩어리는 뭐라 그래? 분자라 그러죠. 그러면 이 물 분자 안에 원자는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 산소 원자가 몇 개? 1개.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원자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이 알갱이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라 그러면 셀 수가 있어요. 그럼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거든. 얘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붙어 있어야지 물의 성질이 나타나죠. 그래서 물 분자가 지금 1개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물 분자에서 수소가 하나 빠졌어. 그럼 수소 하나, 산소 하나 있는데 얘는 물의 성질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래서 물질이 이루고 있는 성분, 그 다음에 물질이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 그 다음에 보통 원자들이 결합해서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 분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자, 원소 다시 한번 쓸게요. 물질을 이루는 뭐야? 기본이 되는 성분. 성분. 너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한 몇 개 정도 있냐면? 얼른 컨닝해봐. 몇 개? 응? 한 11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책마다 좀 다른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가 110개라고도 해도 되고 한 120개 120개 정도 되거든. 근데 원소는 크게 이제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그럼 너는 철은 금속일까 비금속일까? 금속이겠죠, 철. 칼슘은 칼슘. 이것도 금속이에요. 뭐 이렇게 원소 중에 금속 성분을 띠는 금속 원소들이 있고, 산소는 얘는 금속이 아니죠. 탄소는 비금속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비금속 원소. 근데 금속이 많을까 비금속이 많을까 원소 중에? 너네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금속이 더 많아요. 금속이. 비금속보다 훨씬 많아. 자, 그리고 현재 알려진 원소 중에 우리 지구의 얘기, 뭐 지구, 생명체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참고삼아 한번 봅시다. 너네 지구의 대기는 아까 얘기했죠. 현재 지구의 대기에 가장 많은 기체가 무슨 기체? 수증기를 빼고는 질소라 그랬죠. 그래서 질소라는 원소가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누구? 산소. 그 다음에 지구는 요거 앞에서 한번 선생님 가르쳐줬을 텐데,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 헬륨.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 그 다음 산소. 여기 지구가 가장 많아요. 철은 핵 속에 많고요. 산소는 맨들 속에 많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생명체에는, 그러니까 사람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는 산소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탄소. 그 밖에 또 다른 원소들도 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 2가지 정도는 한 번씩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쉬운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밑으로 한번 가보자. 밑으로 가보시면은, 선생님 아까 처음에 원소를 분류할 때 크게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나눈다 그랬죠? 얘네들의 특징점이 이렇게 나와 있네. 요건 너네 1학기 때,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잖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자,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광택이라고 나오는데 광택이 뭘까? 선생님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너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고 응? 너네가 알고 있으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광택이 뭐니? 광택? 광택? 뭐 말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나중에.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 햇빛이 들어가. 응? 반짝반짝. 응? 광택 난다 그러잖아. 응? 그 광택이에요? 그 광택이야, 그 광택. 응. 너네 뭐 얼굴도 예를 들어서 뭐 기름기가 많이 껴있으면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막 광택 난다 그러잖아. 자동차 잘 닦아도 보면 광택 난다 그러잖아.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어떤 특유의 색감이 나와요. 반짝반짝. 그걸 광택이라고 해요. 근데 금속은 광택이 있죠. 너네 뭐 철 같은 거 어떻게 돼? 철 같은 거 햇빛 받으면 은백색의 그런 광택이 나죠. 이런 교실에 있는 책상 같은 경우에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철이 녹슬지 말라고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고, 그 페인트 벗겨보면은 안에 이제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철이 들어있죠. 근데 모든 금속이 다 은백색이 나는 건 아니죠. 금은 무슨 색깔 나니? 황금색, 그러니까 노란색 나죠? 은은 은색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데 뭐 이렇게 노란색 나는 광택도 있고. 이렇게 안 발라 오늘. 자, 그래서 보자. 금속 원소는 일단 광택이 난다 안 난다? 난다. 보통은 은백색. 근데 뭐 노란색 광택 나는 것도 있고. 그럼 비금속 원소는? 금속이 아니죠. 그럼 얘네들은 광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열을 전달하는 성질을 열 전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열 전도성이 크다 그러면 열을 잘 전달시킨다 그런 얘기야? 금속은 열을 전달하니 못하니? 너네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의 마지막 단원이 열 나오잖아. 거기서 이제 나올 거야. 금속은 요쪽에 불을 가지고 막 가열해. 그럼 이쪽 오른쪽 만지고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따뜻해지지, 그치? 그럼 열을 전달한다는 얘기지. 열을 잘 전달해요. 열 전도성이 있어요. 또는 커요. 근데 비금속은 열을 전달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응? 거의 안 해요. 니네 종이가 있는데 요 옆을 따뜻하게 불로 태우면 안 되겠지. 그럼 다 타버리고 따뜻하게 뭐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요쪽까지 열이 잘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그래. 금속은 전기 잘 통하니 안 통하니? 잘 통하지. 잘 통하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금속이 있으면은 뭐 이런 콘센트 같은데 잘못 금속 꽂으면 어떻게 돼? 막 전기 찌지직 막 통하잖아. 비금속은 전기가 거의 안 통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금속은 힘을 주면은 부서지니 아니면 이렇게 펴지니. 그러니까 철이 있어. 철덩어리가 있어. 철덩어리가 있어. 이거 금속을 막 망치갖고 꽝꽝 힘을 줘. 그럼 얘가 과자같이 부서지니 아니면 쫙 펴지니? 펴지죠. 그래서 금속은 펴지는 성질이 있는데 힘을 줬을 때 펴지는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전성이라고 해요. 펴지는 성질. 두드리면 펴져요. 그 다음에 금속은 철사나 금실같이 가느다랗게 뽑아낼 수가 있어. 그치? 금속을 녹여갖고 가느다랗게 그렇게 뽑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그래. 가느다랗게 뽑히는 성질. 그래서 금속은 전성, 연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비금속은 예를 들어서 비금속 뭐 나무 하자. 나무.
나무는 힘 주면 어떻게 돼? 펴지니? 그냥 부서져 버리지? 그리고 이렇게 뽑아낼 수도 없죠. 그래서 전성, 연성이 없죠. 그 밖에 이제 뭐 종류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금속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상태, 그러니까 상온이 무슨 말인지 아니? 상온, 실온 비슷한 말인데 상온이 평상시 온도, 높은 온도가 아니야. 과학에서 자주 문제 풀 때 나와요. 평상시 온도야, 평상시 상자. 실온은 뭐야? 실내 온도. 그럼 너네 평상시 실내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상온, 실온 나오면 한 20에서 한 25도씨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금속들은 평상시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 상태라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니네 지금 책상에 있는 철들, 금속들은 교실의 온도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교실의 온도가 막 높아져 버리면 철도 녹아버리겠지. 그래서 평상시 온도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 있는데 HG라고 원소기호 쓰는데 이거 이름 뭘까? 수은이. 너네 은하고 수은은 달라요. 어떤 애는 은을 녹여놓으면 왜? 왜 웃어? 왜? 이름이 수은이 있어? 있었어요. 성이 뭔데? 전수은? 뭐 이름 수은이 있을 수도 있지. 있었었어요. 있었었어? 수은. 이름 예쁜데 뭐. 왜? 자, 그래서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인 금속이 있는데 수은만 액체고 나머지는 다 고체예요. 그리고 비금속은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고체들로 돼 있어요. 기체 아니면 고체거든. 근데 액체 비금속이 또 하나 있어요. 비알 아니 비알? 브로민. 이런 원소기 많이 안다. 브로민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만 액체로 존재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보기 좋게 금속하고 비금속의 특징을 이렇게 좀 분류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책에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주기율표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지웁시다. 주기율표라고 들어봤니? 오늘 시간이 좀 적네. 간단한 것만 가르쳐주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런 표가 있어, 표. 보자. 아까처럼 현재까지 발견된 원소가 한 110에서 120여 정도 된다 그랬죠? 그 원소들을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요거를 주기율표라 그래. 네.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울 수 있니? 못 외우죠. 선생님도 못 외우지. 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도 어떤 애들 다 외우는 애가 있어. 진짜 천재야. 이거 어떻게 외우지 이거를? 그리고 니네 원소 중에 원자번호 몇 번까지만 외워두라 그랬어요? 20번. 네, 20번까지만 외워두면 되는데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원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다. 보자. 1번이 수소지. 수엘립의 붕단질산, 플레나마, 알기인항, 염화칼칼 해서 20번까지 외우셔요? 네? 날 묻지 말고 외우세요. 선생님 저번에도 외우라 그랬더니 외우지도 않고 어차피 외워야 돼.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쭈르륵 해서 여기까지 칼슘까지가 20번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너네는 20번까지만 알면 되고 그럼 이 주기율표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그때 이제 원자 번호라는 게 나왔었는데
원자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 원소에다가. 그치? 이 원자 번호는 뭐 가지고 매긴다 그랬지? 양성자 숫자나 전자 숫자 가지고 매긴다 그랬죠? 기억나나? 니네 원자 안에 보면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원자핵 안에 이제 요거 플러스 T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랬죠? 요 플러스 T는 입자가 뭐지? 양성자죠? 플러스 T니까 양성자. 그 다음에 전기 안 띄는 입자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러지?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띄는 입자고 중성자는 전기 안 띄는 입자니까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겠죠. 근데 이 양성자 개수가 이렇게 원소들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매기죠. 그런데 원자라 그러면 중성이에요. 무조건 문제 같은 데서 뭐 내용에서 원자 나오고 원자는 중성이야. 왜 중성이냐면 플러스 T는 양성자 숫자랑 마이너스 T는 애가 누구니? 전자 숫자가 원자는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니? 한 개가 있죠. 기억나죠? 그래서 양성자 개수, 전자 개수는 원자에서 같기 때문에 양성자 개수나 전자 개수 가지고 뭘 매겨? 원자 번호를 매기죠. 근데 너네 이 중에서 움직여 다니는 애들 있지. 누가 움직여 다니니? 전자가. 얘가 막 움직여 다녀. 그래서 이 전자가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자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 숫자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많이 매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대요. 산소가 8번이에요. 그럼 8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니? 양성자가 8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전자는 몇 개니? 8개가 되겠죠? 얘가 중성 원자라 그러면,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가르쳐줬나 모르겠다? 요거 가르쳐줬을 텐데. 원자의 질량. 이 원자들마다 질량이 있단 말이야. 이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얘기해요. 원자량. 근데 이 원자의 질량은 누구 가지고 매기냐면은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을 매겨요. 전자는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할까? 질량을 따질 때.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우니까 또 움직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가지고 따져요.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버려 그냥. 원자의 질량은 여기다가 써주거든. 이게 써주는 위치가 있어. 왼쪽 아래는 뭘 써줘?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를 써줘요. 그리고 왼쪽 위에는 뭘 써주냐면 원자의 질량, 원자량을 써줘요. 이렇게 써주는 위치가 있어. 그럼 원자량이 16이래. 그러면 양성자에서 원자의 질량을 따지니까 중성자가 몇 개라는 건가? 그치, 8개지.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는 8개야. 근데 질량이 16이래? 그럼 중성자도 8개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 표시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야. 오른쪽 아래에는 뭐 써주는 거지? 원자 개수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가 2개가 붙어 있다. 그치? 그래서 O2 산소 분자가 됐다. 그런 얘기지? 오른쪽 위에는 뭐 써주니? 이온수. 너는 이온 배웠어, 안 배웠어? 이렇게 때 배웠지? 양이온, 음이온. 얘가 E- 써있으면 무슨 얘기야?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뭘 잃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강해진 거지.
그럼 전자를 얻은 거지. 몇 개를. 네. 그래. 원래 중성이야. 야, 원래 중성인데 마이너스 전자 두 개를 얻었어. 그럼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개수가 어떻게 돼? 두 개 많아지지? 그게 음이온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쓰는 위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치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는 왜 원적으로 위에다 써놨지? 원래 여기 밑에다가 써요. 쓰는 위치가 있어. 얘는 그냥 원점으로만 쓰려고 그냥 보기 좋게 위에다가 써놓은 것 같거든. 근데 원래 여기다 써요. 알아두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표에 대해서 요게 이제 과학에서 화학이죠. 화학에서 가장 기본이야 이게. 표에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별별 거 다 할 수 있거든. 니네 볼 때는 그냥 다 영어 알파벳만 써 있지만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너네 시험 보는 저 내신 과목은 문제 좀 풀어와. 그리고 이 통합과학은 지금 선행하고 있지만 시간 되면은 배운 거 좀 한번 해보고 알았지? 그리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가져오시고 고생하셨어요.